한 주간의 대중문화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붕괴 사고로 그 연예계도 충격 많이 받았겠는데요. 네, 특히나 이게 좀 야외 공연장이었고요. 또 사상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고서 제일 처음 생각했던 것은 정말 그 현장에 공연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였어요. 요즘에 또 행사 시즌이잖아요. 네. 안전요원들이 굉장히 지금 인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안전요원들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었고, 또 현장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답사를 좀 많이 해서 취약점이 어디고 많이 몰릴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미리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풍구 덮개에 있는 쪽이 무대에서 15m 정도 거리입니다. 그 덮개 있는 쪽에 올라가면은 무대가 굉장히 잘 보여요. 거기다 또 많은 가수들이 나왔었지만 포미닛이라는 걸그룹이 나왔을 때 우르르 몰려서 그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참사가 벌어졌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좀 피해가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사실 포미닛도 그 사고가 난 걸 모르고 끝까지 공연을 다 마쳤잖아요. 네. 이후에 서울에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데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공연을 할 때 그렇게 몰랐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자기 음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공연장에서. 자기 몫을 하다 보면은 웅성웅성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분들이 이제 공연을 할 때 어디선가 팬들이 몰려서 환호를 한다거나 혹은 팬클럽들이 교체가 된다거나 이런 분위기로 파악을 했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예.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이런 소식을 듣고서 너무 놀라서 그나마 지금 피해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만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죠. 예. 아, 그 공식 입장이 더 네, 붕괴가-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네. 근데 마치 지금 보도가 나올 때는 포미닛 공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경기도가 이제 주최를 하고 한 언론사에서 주관을 하면서 다른 가수분들도 많이 출연을 했었거든요. 하필이면 이제 포미닛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더 잘 보려고 올라갔다가 그렇게 또 참극이 벌어진 거죠. 그때가 시작 때쯤이었다면서요? 그 네, 공연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포미닛 같은 경우는 빨리 하고 서울 올라와야 되니까 네.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예. 멤버들도 굉장히 충격 많이 받았을 그렇죠. 텐데 네. 뭐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얘기는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팬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선 이제 무대에 대한 그 두려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거기에 대한 또 굉장히 미안한 마음 또 거기다 안타까운 마음 그런 것들을 전해왔습니다. 예. 공연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정말 네. 곳곳에서. 사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공연들이 많이 취소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 가을이 되면서 다 많이, 취소됐었어요. 많이 지금 활기를 예. 띠었는데. 그래서 공연장이라는 건 항상 이 위험이 좀 잠재돼 있고 사람들이 네. 한꺼번에 몰리니까요. 네. 그 안전요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전요원도 저희가 그 현장에서 보면 주로 그 공연하는 분들, 그러니까 네. 가수나 이런 분들을 신변을 지키는 네. 그런 일을 주로 하지 이 행사장의 안전을 이렇게 점검하고 그런 것은 잘 못 봤거든요. 네, 정확히 다른, 짚으셨습니다. 예, 공연장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 그 공연자들을 예. 케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팬분들이 이제 관객들이 몰려왔을 때 우르르 몰려오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배치하는 거 그런 것만 중점적으로 두지. 그 공연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어디가 좀 위험 지역이고 예. 어디가 이제 조명이 위험한다거나 혹은 그 객석이 위험하다거나 이런 거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네. 또 그만큼 충분한 사전 답사 시간도 없고 또 아까 인력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충분한 인력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다가 행사 담당자가 되면은 그 행사에 또 투입이 돼서 부랴부랴 하기 바쁜 계속 야근을 하면서 하기 바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 없다는 게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얘기인가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분들을 기용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한 공연을 할 때 웬만한 비용 절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네네. 하게 되니까 그분들을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연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보다도 흥행 혹은 수익에 먼저 생각하는 게 또 현실이고요. 예, 예. 뿐만 아니라 지금 공연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때 하지 못했던 분들 지금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안전요원들 그나마 계신 분들 또 전문가분들 공연 전문가분들 다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뿔뿔이 흩어져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공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유명한 특급 가수들이 하는 큰 공연들. 네. 그런 데서는 모범적으로 이렇게
규정대로 잘 합니까? 우리가 모범 사례는 좀 있어야지 그걸 뭐 따라서 뭐 하든지 뭐 할 게 아닙니까? 큰 공연장에서는 안전요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저도 아까 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유키즈 언더 블락의 그런 공연을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팬들이 갔을 때 갑자기 흥분 상태가 된다거나 갑자기 몰리면 이제 압사하는 그런 사고가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의 안전요원뿐만 아니라 또 보디가드들 그리고 또 이제 의료진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상이 있다거나 혹은 누가 다친다거나 했을 때 네.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다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큰 공연장은 솔직히 걱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처럼 야외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전문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가설 무대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급하게 지어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자, 뭐 계기로 삼아서요. 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연 주최하는 분들 네. 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우선시 두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네, 넘어가시죠. 이병헌 씨 관련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첫 공판이 열렸는데 사실 이병헌 씨하고 이 피의자하고 어떤 관계였느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로운 얘기가 나왔죠. 이병헌 씨가 만약에 일찍 결혼을 했다면 예. 딸도 가능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대중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50억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했죠. 이병헌 씨에게. 이병헌 씨가 피해자이면 틀림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병헌 씨에게는 처신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았다라고 해서 대중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어요.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지연 씨가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공소사실하고 전면 다른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지연 씨에게 먼저 스킨십 이상의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이병헌 씨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 또 집을 나와서 살아라. 내가 집을 구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중개업자를 만나봐라. 나는 나갈 수가 없다.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독립을 해라. 예. 권유를 했다라는 주장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병헌 씨 측에서는 추가적인 명예훼손이 우려가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또 추가 대응도 고려하겠다. 예. 강경한 입장을 계속 두고 있죠. 밝히고 있죠. 재판에서는 그 진술에 대해서 이병헌 씨 측 변호인은 뭐라고 따로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전면 부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이고 추가적인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지만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공소사실과 다른 예.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 11일에 이병헌 씨를 이제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청을. 네. 아, 그렇군요. 네, 비공개로 열린다고 합니다. 아, 그 출석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재판부에서 이제 요청을 했으니까 이병헌 씨는 가서 자신의 입장을 이제 정면 반박을 하겠죠. 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사람이 바로 부인인 이민정 씨가 네. 아닐까 싶은데요.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친정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는 전해지고 그 이후 소식은 잘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이민정 씨는 이 가정사와 별개의 자기의 그런 일정들, 예. 배우로서 뭐 시나리오를 본다던가 책을 본다던가 이제 이런 일정들 이외에는 밖에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속사 측에서도 이병헌 씨와 관련된 이야기 질문은 계속 이제 받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취재가 어려우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연락도 안 이민정 되고. 씨에 대한 취재보다도 안쓰러운 마음이 크죠. 같이 구설수에 올랐으니까. 네. 예. 영화 뭐 광고업계도 지금 좌불안석이라면서 이 사건 때문에요? 네. 광고 퇴출 서명 운동도 일어났었잖아요. 네. 온라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의 정서가 아무리 이병헌 씨가 수십억 원의 요구를 받은 그 협박을 받았던 피해자라 하더라도 네. 그런 어떤 정황들에 있어서 이병헌 씨의 그 나이든 남자로서의 그런 책임감은 좀 약했다라는 예. 것 때문에 대중들이 질타가 이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에서도 전면 노출을 지금 많이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거기다가 영화가 원래 연말에 예. 그 개봉할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을 내년 초로 1월로 넘기면서 이병헌 사태를 좀 정면 피해 가겠다. 정면 돌파하지는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 장근석 씨가 또 세금 탈루 의혹으로 구설수에 네.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한 매체에서 단독 보도를 했죠. 네. 그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아서 조사를 받던 중에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그래서 이제 막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전 내내 계속 그 온라인상에서 검사가 1위를 달렸는데 어. 이에 대해서 장근석 씨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정면 반박을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추징금, 뭐 탈루 이런 말도 안 되고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그런 것을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을 했죠. 그 송혜교 씨도 지난번에 그 자기가 네. 뭐 세금을 그 떼먹으려고 했겠느냐 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억울해했는데 네. 좀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 의혹들이 네. 왜 그런 건가요? 송혜교 씨도
한류 스타잖아요. 그리고 장근석 씨도 한류 스타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어떤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해외 판권이 팔려 나갈 때 보면은 굉장히 장근석 씨라든지 송혜교 씨라든지 두 사람이 출연하는 그런 드라마 영화들은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1인 기업으로 봅니다. 네. 굉장히 큰 1인 기업으로 예, 보는 예. 거죠. 그리고 빈익빈 부익빈이다 연예계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상상을 초월할 돈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다각도 그러니까 사회에서 기업이 운영이 되듯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디 세무사에게 의뢰를 한다든지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끝나다 보니까 탈루 의혹에 계속 그 선상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하고 또 세금을 내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한류 스타들에게 더 중점적으로 혹은 엔터테인먼트에서 큰 곳들 중점적으로 많이 대상이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백현주 기자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